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회계원리 입문 강의 담당하는 김종환입니다. 기초 회계원리는 당연히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 맞죠? 회계 아무것도 모르는 분. 중요한 건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회계원리 기초의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를 전혀 안 배운, 당연히 안 배운 그런 분들을 전제로 합니다. 자, 교재 있으시죠? 네, 교재 13페이지 피시고요. 그리고 교재 미리 좀 보셨나 모르겠는데 교재 내용이 회계원리 입문 강의인데 꽤 많아요. 그죠? 너무 많이 놀았어 사실은.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하면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입문이니까, 회계원리 입문이니까 거기에 맞게 제가 좀 선별해서 뺄 건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오히려 이게 일종의 요약집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의하는 것만 잘 체크, 제 페이지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래서 어디쯤 하는지 이런 것만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건너뛰는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제끼세요. 같이 제끼시고, 그리고 지금 하는 부분 위주로만 일단, 그래서 입문 강의가 지금 한 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회계원리 맛보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앞에서 회계원리 OT 강의 들어보셨어요 혹시? 회계원리가 이렇다, 이런 부분 출제가 된다, 회계원리 과목의 특성이다, 안 들어보셨어요? 저기 들어보세요.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유튜브 저기 종로 방문각 여기 검색하시면 방문각 주택관리사 검색하시면 거기 회계원리 OT도 돼 있어요. 요거 과목 특징 같은 거 또 그리고 유형별 특강도 해놨는데 요거는 사실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OT라는 건 회계원리 공부가 이제 공부를 하는 회계원리 시험 문제 특성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놨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끝나고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거의 1시간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회계원리를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 같은 거 했는데 오늘 또 길게는 안 하고 짧게만 할게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요. 1차 과목이 1교시가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 그죠? 시설만 쓸게요. 이게 1교시고 2교시의 민법을 보죠. 이건 아시죠? 그죠? 이건 아시죠? 그래서 1교시에 두 과목을 보고 두 과목이 100분. 문제는 40문제, 40문제, 80문제인데 요거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시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회계원리를 시설하고 문제지를 같이 봤는데 회계를 먼저 풀지 시설을 먼저 풀지는 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회계는 처음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 중, 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 중에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과목 중에 하나 정도는. 근데 어떤 분은 다 처음이다. 나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세 과목 중에 예를 들어 나는 그래 한 과목은 내가 조금 배운 적이 있다. 근데 심지어 내 전공을 했다. 라고 한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어쨌든 세 과목을 전부 다 최소한 40점을 넘겨야 되고 최소한 40점 넘겨야 되고 평균 60점을 맞아야 돼요. 그죠? 평균 60점.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과목 100점인데 하나가 37.5점이다. 그럼 그냥 탈락이죠. 이건 아시죠? 이건 아시죠? 근데 결국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 과목 다 나는 대학교 때 전혀 나는 해서 어학전공, 나는 국어국문학과다, 영어영문학과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걸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강의할 때는 전부 다 그냥 모른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는데 여기를 왜 듣겠어요, 그죠? 모르니까 듣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세 과목 다 보시다시피 특징이 다 달라요, 그죠? 이건 법 과목이고 이거는 회계원리, 사회과학이고 이거는 시설개론이라고 공과이죠. 공학 쪽이죠. 전혀 달라요.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쉽겠어요? 그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건 하겠는데 이건 어렵다. 어떤 분은 이건 쉬운데 얘는 진짜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쉬우니까 이건 하고 이건 어려우니까 이건 안 하고 이래도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시험 떨어지겠다는 얘기지,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세 과목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마음가짐을, 그래 어차피 다 모르는 거고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피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보겠다 생각하고 합격을 하겠다 생각하면 피해 다니지 말고 세 과목 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도 OT 시간에 뭐 말씀드렸지만 뭐 어려우니 쉬우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뭐든지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일단 강의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자예요. 저 만난 거 팔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설 교수님, 민법 교수님 계시지만 이 교수님이 그냥 최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들어야지. 어떤 분은 시작부터, 그리고 또 되게 사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 2명이든 200명이 있든 2명이 있든 다 성격이 달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강의를 다 찾기가 어렵죠.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여기 앞에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될, 저 오늘 만났고 민법하고 시설 교수님 이번 주에 만나셨죠? 그냥 그분들이 최고다 생각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당연하지만 복습하는 거죠, 그죠? 당연하지만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공부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그냥 강의 듣고, 이건 귀를 여는 과정이죠, 그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는 귀를 여는 과정이고, 복습을 통해서 이제 진짜 내 지식화하는 거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냥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 다 집어치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길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규제 보시면, 그리고 가급적이 여기를 일단 보세요. 그리고 필기 같은 것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뭔 얘기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일단 회계의의부터 갑시다. 여러분 교재 13쪽에 1번에 회계의의에서 뭐라 막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회계학이라는 게 있고, 혹시 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북이 배웠죠. 저는 북이 배운 사람입니다. 북이. 예전에는 대학교에도 북이라고 그랬어요. 대학교 회계학과 아시죠? 경영학부에 회계학과가 있잖아요. 웬만한데 전국에 회계학과가 몇백 개 될 건데 회계학과에서도 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상업북이, 공업북이 하면서 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북이라고 하는 데가 없죠. 다 회계입니다. 회계학, 어카운팅, 자, 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그냥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업으로 생각하세요. 기업으로, 즉 회사. 그래서 너무 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혹시 사업하시는 분, 사업도 좀 어렵다, 그냥 장사하시는 분 없어요? 편의점이든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이런 거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회계 공부하는 동안에는 내가 곧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그래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카페나 할까 막 이런 분들이 있죠. 예? 편의점이나 할까, 나가 아니죠. 주택관리사나 해볼까, 이건 아니죠. 주택관리사 만만치 않죠. 그죠? 10명 중에 한두 명 붙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10명 중에 한두 명 붙고, 주택관리사도 10명 중에 한두 명 붙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냥 당연히 합격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 많고 또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내 방식으로 할 거야, 이러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팔자련이 그러고 이제 강의에 맞춰가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30여 년 했는데 결국 말 잘 듣는 분들은 다 합격합니다, 진짜. 지금도 현직에도 소장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지금은 연락 오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그래도 또 가끔 이칠만 하면 또 연락 오고 이런 분도 계세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말 잘 들으시면 합격으로 다 갑니다. 근데 고집 피우시는 분들, 자기 의지대로 막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어쨌든 다시 내가 회계를 하는 동안에 내가 회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카페를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에 제가 소질이 있어서 음식을 반찬을 만들어 팔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든지 하려면 일단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누군가에게, 내가 돈이 있어, 그럼 내가 투자하면 되지 뭐. 근데 투자를 누가 할 거냐는 내가 내 스스로 하든 아니면 딴 사람한테 투자를 받든 아니면 돈을 빌리는 걸 차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차입, 돈 빌리는 거, 대출 받는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을 투자를 내가 하든 남한테 투자를 받든 아니면 돈을 빌려서 하든 아니면 기타 등등은 빼고 일단 요거 두 가지만 해볼게요. 그럼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나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친인척이든 친구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든 간에 돈을 투자하는, 돈을 빌려서 회사를 차리겠죠. 차려서 이 회사가 운영을 해서 결국 회사의 목적은 경영활동 열심히 해서 결론은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건데 어려운 말로 하면 영리추구. 그래서 결론은 돈을 벌어요. 이익. 그죠? 목표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벌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 투자해서 돈 빌린 게 없어요. 100% 투자했으면 돈 버는 거 다 누구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노하우는 있는데 노하우 기술도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몇십 년 동안 봐온 사람이야. 근데 제가 돈만 없지 능력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사업을 한다니까 그래 내가 투자해볼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쨌든 이 돈은 누구한테?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투자를 맺을 때 요즘은 다 서류 써야 돼. 서류 써서 돈 벌면 어떻게 나눌 거냐? 전문용어로 배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배당 들어보셨죠?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까지 있으면 또 뭐 줘야 돼요? 대출까지 있으면 이자를 줘야 되죠. 뭐 이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회계적으로 용어를 안 했다 뿐이지 이런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들을 회계 용어로 전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겠다는 마음만 있고 강의 잘 듣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듣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까이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용어는 새로운 게 많이 나와요. 실생활에서 하는 거랑 우리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당연히 말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익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자꾸 물어보거든요. 지금 설명하고 지금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아직은 안 여쭤봤잖아요. 중간중간 자꾸 여쭤봅니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다고요? 이럴 때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혹시 영어 하세요? 회화하세요 혹시? 영어 회화하세요? 하세요? 근데 이럴 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몰라도 자꾸 대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잘해요. 합격하십니다. 무조건 진짜. 근데 영어 회화 왜 얘기했냐면 오늘도 아침에 봤어요. 저 기차 타고 오려고 역에 있는데 어떤 외국인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신난 거죠. 영어 회화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할 줄 아는 분이니 외국인하고 대화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말을 해야 늘지 말을 안 하면 안 늘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회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말로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도 문제를 빨리 해석하려면 이 용어 같은 거, 이 말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 보세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 전문용어로 채권자라고 하죠. 그 은행이 회사한테 보면 회사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결론은 투자자, 채권자, 기타 등등.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나 채권자라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준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망해가는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예? 어려운 얘기 묻는 거 아닌데 대답 안 하시면 앞으로 회계 공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이렇게 자꾸 해야지. 소리 크게 안 들려도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회계가 쉬워집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돈을 대준 투자자거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야 회사 잘 되냐 아니면 옆에 와서 회사 장사 잘 되는지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럼 이거를 그냥 맨날 와서 그냥 올 때마다 설명해 줄 수도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
지금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 매출액이라는 말 알죠? 얼마 팔았다 이런 거 매상. 우리 주변의 가게라면 매상이 얼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나 나고 있고 한 달에 얼마쯤 매상이 나고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얼마 팔았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투자자나 채권자 입장에서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투자한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대.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매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더 잘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정보인데 에서 이제 이렇게 또 정보를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기업에서 은행으로 찾아왔어. 대출을 해달래요. 대출을 해달래. 근데 은행에서는 그냥 돈 빌리러 왔다고 무조건 알았습니다. 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정보를 요구하죠. 너 뭐 하는 회사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 뭐 하는 회사인데?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언제 설립했고 매출액은 얼마나 나오고 그래서 3년 동안 과거 3년 동안의 실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세금 낸 실적이 있으면 세금 낸 증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셨죠? 한 번도 안 받아보셨으면 좋으신 거죠, 뭐 그죠? 근데 대출을 받으러 가면 100만 원을 빌리든 1억 원을 빌리든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쓰라는 게 많죠, 그죠? 쓰라는 게 많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회사에서 대출하러 상담을 왔어. 그럼 제가 요구하겠죠. 이런 설명. 회사에 대한 정보, 실적, 현재 재산 상태, 또 세금 냈으면 세금 실적 이런 걸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하겠죠. 대출을 할 건지 아니면 선생님 회사는요 실적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미래 그래서 투자해서 만약에 돈을 빌려줘도 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출을 안 해주겠죠. 이런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결정 중에 돈에 얽힌 의사결정을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동안에는 경제적 의사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의사결정에 이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겠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투자자나 채권자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돈에 얽힌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학문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회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써놨죠? 그래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어딘가 써 있어요. 두 번째 줄부터 막 써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일단 여기를 째려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 노란색으로 써놨지만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에서 회계의 목적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하나로 나오기는 너무 쉽고 문제 중에 지문으로 문제 1, 2, 3, 4, 5번 있죠. 그 중에 지문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간혹.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핵심 오늘부터 그냥 회계 그러면 학문적인 의미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세 번째 줄에 유용한 정보 이런 말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그럼 이게 집에 가서 보시고 일단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이제 여기는 그냥 지금 13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13페이지 요거만 체크하고 집에 가셔서 그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실 때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집에 가서는 상관없잖아요. 누가 들으든 말든 자꾸 읽으세요. 읽으시면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자꾸.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자꾸 말로 뱉어내세요. 뱉어내면 그 소리가 여러분 이 귀에 들리고 뇌에 남게 됩니다. 진짜. 이건 계속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아까 민법, 시설, 회계 세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세 과목 다 낯설다. 그럼 무조건 그냥 집에서는 특히 소리내서 자꾸 읽으세요. 무슨 의미인가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자꾸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시면 그 중에 남들보다 훨씬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고 많이 남게 됩니다. 진짜로. 그건 꼭 따라하세요. 그냥 모르면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100% 이해가 될 리가 있을까요? 어떤 과목이든. 생전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듣는데 민법이든 회계든 시설이든 100% 다 이해할까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뭔 얘기야? 그래도 승질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지금 뭐 있죠?
회계는 기업과 뭐 투자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결론은 의사결정하는데 의사결정이 경제적 의사결정이랬죠. 돈에 얽힌. 앞으로 회계할 때는 돈에 얽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활동하시려면 움직이려면 다 돈이에요. 그죠? 장사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하고 관련된 학문이 지금 우리 회계란 말이죠. 기업과 관련된 자금의 이런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회사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하거나 이자를 주거나 뭐 나머지는 빼고요. 그냥 핵심만.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기록 계산 여기 보세요. 기업의 재산의 증가한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장부의 기록 계산 정리하는 과정을 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북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그냥 회계라는 범위 안에 그냥 북이라는 기술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건 무슨 뭐 물건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기록하는 기술 기록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강조한 것 중에 일정한 원리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기업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기업인데 기업마다 자기 나름대로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통된 일정한 공통된 원리 원칙이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목명이 뭐죠? 우리 공부하는 과목명이 회계 원리잖아요. 말 그대로 일정한 원리가 존재해요. 근데 원리가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정한 원리 원칙이 거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잠시 후에 오늘 중에 또 나올 겁니다. 오늘 중에 어쨌든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록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기록 계산한 것이 결국은 정보가 되죠. 기록 계산했잖아요. 기록해놨잖아요. 기록해놓은 것이 결국은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서 회계라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 뭐라 써 있는 건 나중에 보시고 일단 핵심 회계가 뭐냐 그러면 일단 만약에 회계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거 했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끝나고 회계가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목적이 뭐냐 그럼 이거 말을 할 수 있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다고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외우란 얘기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더라. 그리고 회계는 누구랑 관련돼 있냐? 기업하고 관련돼 있다. 그럼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면 그거를 투자자한테 배당을 하거나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주거나 기타 등등 뭐 회사 운영비를 쓰고 인건비도 주고 뭐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빼고 일단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이런 과정들을 회계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책에 밑에 그림도 있죠. 뭐 그림도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일정한 원리 원칙인데 뭐 지금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보세요. 일정한 원리 원칙인데 궁금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원리?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했죠. 근데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설명하겠죠 또. 그럼 그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이 나는 내 습관이 있어. 나는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이런 거 있는데 그 습관을 너무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처음 배우시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과목마다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회계를 일단 저 만나서 하게 됐다. 그럼 그냥 저 인간이 그냥 제일 낫대. 그냥 그러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냥 들으셔야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100% 맞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런 키워드 같은 거 자꾸 말씀해 보시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나중에 합격은 그리고 회계 어떤 분은 지금도 제가 OT 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 회계는 꽈랑 맞면 하면 돼. 지금도 속으로 그런 분이 계시죠. 망하는 지름길. 회계는 꽈랑 맞면 하면 돼. 이런 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최소한 그냥 70점, 80점 맞겠다 이런 목표로 가져야지 난 60점만 맞으면 돼. 또는 40점만 넘기면 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진짜로. 최소한 100점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60점 그냥 까딱까딱 하지 말고 이왕이면 7, 80점 맞게 하자.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꾸준히만 하시면 충분히 맞고도 남아요.
뻥 아닙니다.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목표를 계속해서 끝까지 말 안 듣는 분 계세요. 나는 40점만 넘기면 돼. 나는 시설하고 민법이 자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수 확보하고 나는 회계는 꽈락만 면하면 돼. 속으로도 지금도 그런 분 계실 거야 아마. 듣는 분도 그런 분 계실 거야. 근데 그분은 탈락 예약입니다. 우리 꽈락 10명 중에 6명이에요. 아시죠? 그런 분들 다 목표가 이거예요. 꽈락만 면하면 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책하고 내용이 똑같이 번호가 가진 않아요. 자, 14페이지에 보면 2번에 회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교재 위에 보면은 위에 보충학습글에서 복습북이 나오잖아요. 저도 좀 전에 앞에서 이 복습북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했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있긴 있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보고 신경 쓰면은 우리 나무와 숲 아시죠? 나무와 숲이에요. 나무를 너무 보시면 숲이 안 보여. 근데 인문 강의는 나무를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숲을 보고 대충 회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구경하는 게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써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고 2번 회계의 목적으로 옵니다. 이거 좀 넘겨야지. 회계의 목적 보세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나 잠재적인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즉 돈에 얽힌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조금 전에도 했던 얘기죠. 조금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습관처럼 그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자꾸 말로 중얼중얼 해보세요. 말로 중얼중얼 해보시면 은연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로 솔직히 잘 나올 리는 없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문제 중에 지문으로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이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책에는 또 친절하게 밑에 보충학습글에서 뭐 회계의 목적이라든가 밑에 박스 있죠. 거기 또 정보 이용자의 종류가 외부 정보 이용자 해가지고 쭉 자세히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대충 보세요. 대충 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3번에 회계의 분류가 있습니다. 3번에 회계의 분류 그 중에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어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거 말고 또 이렇게 분류할 때 또 하나 분류할 때 이렇게 세무회계 이렇게까지 분류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세무회계가 말 그대로 세법입니다. 세법인데 우리는 이거 안 배워요 지금. 이거 안 배우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인데 가장 기본이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그리고 재무회계 여러분 교재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즉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는 기업이 한다고 그랬죠? 기업. 근데 기업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외부에 있는, 기업 밖에 있는 즉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라든가 채권자라든가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세무서 은행 등등등 이런 외부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 우리 회계의 기본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여기 내부라고 써놨죠. 내부. 기업 내에 있는 경영자나 아니면 중간 관리자 있잖아요. 관리자. 이 관리자들의 의사결정,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또 딴 거 일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기시고 그 다음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재무회계 관리회계만 짧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15페이지에 표에 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잖아요. 그거만 체크 그리고 끝.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책에는 맨 밑에 보면 또 그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번 세무회계도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신경 쓰다가는 끝도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4번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가 있어요. 거기도 체크. 그러니까 오늘 여기 건드렸다. 그냥 어디를 건들고 있는지 그거 정도만 체크. 교재에서는 그만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4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 하는구나. 그럼 그것만 체크하고 끝 넘기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 4번에 다시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가 있는데 회계 단위 보세요. 단위.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이 뭐지?
이제 잠시 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세요. 자산부채 자본 한마디 그냥 우리 쉽게 재산으로 알아둡시다. 그냥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 장소입니다. 장소입니다. 장소. 그리고 예를 들어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대충 뭔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을 장사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너무 사업한다 그러면 거창하니까 그냥 가게 하나 차렸어요. 식당 하나 차렸습니다.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서 식당 여기 종로죠. 종로에서. 근데 웬걸? 장사가 너무 잘 돼. 대박 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요거에 만족하고 그냥 이것만 잘 꾸려가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가만히 안 놔두네. 맨날 찾아와서 우리 체인점 냅시다. 체인 사업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나도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체인점 이제 여기는 본점이고 이제 지점을 내는 거죠. 저 강남에다가 지점 하나 내는 거죠. 근데 또 그래도 여기도 대박 나. 3개월 만에 매출을 막 월 1억씩 찍고 막 난리 났네. 큰일 났네. 지점 또 하나네. 어떠니까요? 분당으로 갈까? 자, 그럼 이제 3개만 할게요.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3개만 할게요. 여기도 지점 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지금 자본이 튼튼해. 그래서 사실 지점이 내긴 냈는데 여러분이 지분이 그냥 여러분 100% 지분이라고 해요. 그냥 100% 해요. 근데 나 혼자 여기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내가 하고 여기는 저기 식구들이 이럴 때 식구가 많아야지. 그죠? 식구가 많아야 돼. 여기는 와이프가 하고 여기는 아들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식구가 많아요. 재벌들은 식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지분은 여러분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는 아까 유용한 정보 제공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근데 정보는 결론은 기록이죠. 기록으로서 정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록이 남아야죠. 근데 장부에 기록하는 걸 아까 부기라고 그랬죠. 장부에 기록하는 거 부기.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장부를 그럼 지금 지점까지 합쳐서 3개잖아요. 여러분 매장이 3군데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하나로 묶어서 기록할래요? 아니면 매장이 3개니까 3개를 각각 하실래요? 여러분이 한다면 월 매출이 다 각각 1억씩 넘어. 예를 들어서 그럼 매출액이 월 1억씩 넘어. 다 매장이 잘 나가서. 그럼 여러분 장부를 하나로 하실래요? 3개로 하실래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답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묶어서 하나로 하실 거냐? 3개로 할 거냐? 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회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틀려도 답이 아니든 답이든 자꾸 노력해야 회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구경하고 계시면 계속 자기는 뒤로 가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제가 좀 귀찮게 해드립니다. 귀찮게 해드려요. 저는 온라인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도 안 계신 게 제일 좋아요. 동영상만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표정이 안 보여. 좋잖아요. 혼자. 근데 저 혼자 동영상 찍어도 다 물어봅니다. 계속. 그래서 동영상 듣는 분 중에 댓글에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분은 그 댓글을 어디서 만나게 해요? 합격 후기에서. 합격 후기에 그런 말을 다 써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제 강의 듣고 있는 분이 여러분 같은 분들인데 대부분. 근데 그 댓글 중에 합격 후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아들, 딸이 같이 한대요. 재밌다고. 회계도 공부 안 하는데. 엄마가 또는 아빠가 강의 들으면서 뭐 대답 혼자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대답하면서 그 강의 듣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이 와가지고 자기도 그냥 듣고 있고 또 가끔가다 제가 실없는 얘기 하면 가끔가다 웃기도 하고 자꾸 하셔야 돼 이렇게. 근데 제가 하나냐 3개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나는 하나로 할래. 그게 회계 단위예요. 그게 회계 단위. 회계 단위가 하나야 그럼. 회계 단위가 하나입니다. 난 묶어서 할 거야. 어차피 나는 전부 다 내 거니까 하나로 할래. 그 회계 단위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매장이 서로 잘 나가고 매출도 잘 나와. 그럼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자꾸 커져요. 직원이 한두 명 시작했다가 10명, 20명 돼. 직원 50명 되고 막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로 다 매장을 묶어서 하기가 쉽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아실랑가 몰라도 만약에 이렇게 매장이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면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법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매장이 다 달라.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러 여기 종로고 강남이고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이 다 달라. 그럼 관할 세무서가 다 달라요. 그럼 세금 신고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장부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안 되겠다. 그럼 따로따로 하자. 그럼 장부를 하나, 둘, 셋. 장부를 3개를 준비하자. 그럴 때는 회계 단위가 3개입니다. 회계 단위가 3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범위를, 장소를 어디까지 할 거냐. 본점은 본점대로, 지점은 지점대로 따로따로 할 거냐, 묶어서 할 거냐를 정하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회계 단위. 그럼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뭐가 돼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겠죠. 기본은. 근데 지금처럼 기업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의 기업이지만 회계 단위는 여러 개, 다수가 될 수 있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저기 여러분 마트 가시나요? 뭐 이마트 이런 거. 제가 이마트 홍보하는 거 아닌데 이마트 아시죠?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전국 지방에도 이마트가 수십 개 있죠. 100여 개 넘을걸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이마트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국의 이마트를 하나로 묶어서 기록할 거냐? 아니면 지점별로 따로 할 거냐?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범위를 정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계 단위. 그래서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회계 단위,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범위구나. 장소적 범위. 어디까지 기록할 거냐. 예를 들어 아까 이건 본점과 지점 따로따로 할 건지 묶어서 할 건지. 또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이 식당도 아까 체인 사업 같은 거 하자면 요즘에 그 현장에서 식당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잘 나가는 데는 고기 반찬이나 김치, 혹시 그 김치 중에 실비김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대전에 가면 실비김치라고 있어요. 거기는 식당, 그 소머리 국밥집인데 유명한 건 김치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김치만 주문해서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매운 거. 근데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여러분 손맛이 기가 막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김치로 유명해졌거나 아니면 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게장으로 유명해. 근데 손님들이 계속 그걸 온라인으로 사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사업하면 공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산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공장도 필요하겠죠. 그럼 공장에서도 만약에 여기서도 그럼 직원이 50명이야. 그러면 본사가 있고 공장에 있을 때 본사와 공장을 묶어서 할 건지 따로 할 건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일반 유통업이 있고 여기는 제조업이잖아요. 업종이 다르죠. 업종이 다르니까 기록하는 방식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미리 정해야 되죠. 하나로 묶어서 할 건지 여러 개로 나눠서 할 건지.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계 단위다. 그냥 그렇게 해서 책에 설명을 짧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기간은 말 그대로 회계 기간은 기간적 범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글자 그대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하는데 기간을 구분하는데 그 기간을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인데 여러분 규제에도 가로 2번에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회계 연도는 거기다 써놓으실래요? 심심하면 옆에다가 1년 기준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그래서 회계에서는 일단 특별한 말 없으면, 여기 제가 6개월 또는 1년 써놨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1년 기준 합니다. 1년 기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참고로 1년을 초과할 수 있냐? 이건 안 됩니다. 근데 1년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6개월 써놨잖아요. 6개월. 근데 혹시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 네, 공부할 때는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주식에 신경 쓰다가 공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제나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요즘은 뭐 신문이 없죠. 이제 종이 신문은 거의 안 보죠, 이제. 여러분 지금도 폰을 보시거나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뉴스 보세요. 경제면. 그럼 가끔 가다가 왜 회사 분기별 실적 보고 하죠. 분기별로 1, 4분기, 2, 4분기에서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이런 거 하잖아요. 분기는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보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3년에 한 번 보고한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1년 기준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면 기간은 1년으로 알아두세요. 단 문제마다 어떤 문제에서는 6개월 단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기준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책에 그림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가 지금 2023이에요. 여기가 2023이고 여기는 여기다 쓸 걸. 2023이고 여기는 2022죠. 그리고 여기는 2024가 되겠죠. 자,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아직은 좀 몇 달 남았죠. 세월이 빨리 가요? 세월은 나이대로 간대죠. 나이 속도로. 아, 죽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죠? 어쨌든 금방입니다. 내년도 금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23년도잖아요. 근데 지금을 우리 회계에서는 이번 회계 기간을 당기라고 합니다. 당기. 여러분 책에 써 있어요. 그 다음 지나간 작년도 있잖아요. 작년도를 우리 회계 공부할 때는 전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전기, 당기. 그리고 다가올 내년도는 차기라고 합니다. 차기. 전기, 당기, 차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지금 뱉어내세요. 자꾸 말로 하세요. 전기, 당기, 차기. 이번 연도를 당기. 지나간 전년도는 전기. 다음 연도는 차기. 저기 대선은 아직 우리나라 멀었죠. 몇 년 남았어요? 한 3년 넘게 남았죠. 그럼 만약에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 말고 다음 기회 대통령 뭐라고 그래요? 차기 대통령. 그죠? 아니면 차기 선거. 아시죠? 차기. 다음 연도. 전기는 전년도. 근데 가끔 이런 이상한 분이 있어. 전기 막 이렇게 읽어.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입니다. 그냥 전기. 아셨죠? 저번 기수예요. 저번 기수. 전기, 당기, 차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어려운 얘기 아닌데 만약에 저 전기, 당기, 차기를 나중에 못 알아듣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말로 자꾸 뱉어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1월 1일. 그럼 지금이 2023년이니까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일이 처음 시작하는 날짜잖아요. 회계 기간의 처음이죠. 기초. 어려운 얘기 아니죠? 회계 기간의 처음입니다. 기초. 그 다음 이번 연도 기준 했을 때 12월 31일은 뭐가 되겠어요? 말이 되겠죠. 자, 우리 한자를 알면 말 이거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요즘 친구들은 특히 한자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문해력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심심한 사과 아시죠? 올해 많이 뉴스에 나왔는데 아세요? 심심한 사과. 왜 심심하냐 이거지. 그죠? 왜 심심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한자를 모르면 골치 아파요. 그죠? 회계도 당연히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야 이제 한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겠죠. 그렇게 믿을게요. 그래서 기초 기말이 어렵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오늘부터 우리는 기초 기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빨리 기초 기말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합격은 구경만 할 거예요.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초 기말 전기 당기 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니까 부지런히 자꾸 따라서 내 걸로 만드세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가 기초잖아요. 언제 기초예요? 정확히 하면 이번 회계 만약에 여기서 우리 회사가 지금 12년 차다. 그래서 우리 제 12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번 연도 12기 여기는 11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11기 여기는 그럼 13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이 12기 단기 12기인데 1월 1일이 12기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당연히 기초죠. 근데 11기에서 여기를 볼 때는 이게 여기 몇 월이에요? 여기가 11기에서 볼 때 여기가 12월 31일이죠. 그럼 11기에서 볼 때는 여기가 뭐예요? 기말이죠. 당연한 얘기죠. 11기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말이고 12기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초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12기에서 볼 때는 기말이죠. 근데 13기에서 보면 여기가 뭐예요? 기초죠. 맞죠? 그럼 24년도에서 볼 땐 여기가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12월 31일 다음 날이 1월 1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시점이 겹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그럼 여기서 12기에서 볼 때는 단기에서 볼 때는 기말이지만 다음 연도 차기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초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3년도 예를 들어서 23년 기초 자료가 필요해. 만약에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자료에는
22년 말 것이 있어.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내가 필요한 자료는 이건데 문제에 써 있는 건 얘가 써 있어요. 그럼 이제 눈치가 있는 분들은 같은 얘기지,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르면 몰라, 못 찾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럴지도 몰라요. 자꾸 이제 자꾸 그냥 구경만 하시면 안 돼. 자꾸 말로 해보셔야 돼. 그래서 아니 당연하지만 여기가 전년도에서 볼 때는 기말이고 이번 연도에서 볼 때는 기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 풀 때 22년이 문제로 써 있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23년 기초야. 그럼 이제 아니 같은 거야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글자가 다르니까 못 찾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벌벌 떠는 거지. 자료가 없어서 못 풀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전기, 단기, 차기, 기초, 기말, 이것도 회계 용어다. 이것도 회계 용어다. 익혀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다 써있죠. 그림이. 그림이 써있잖아요. 거기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일단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됐죠. 또 쉬는 시간이네. 그죠? 일단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이어서 가도록 하지요. 예.